여러분과 함께 BST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ST란 저희 스테미의 아주 특별한 그 기초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로 스타트를 할 때 알아야 할 여러분들이 기초 트레이닝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은 총 4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주 과정으로 비즈니스 스타트 트레이닝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4주를 수료하시고 나시면 CLT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LT 과정도 4주 과정으로 기초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개인 시스템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10가지의 성공하는 방법을 요약해 놓은 건데 그 10가지 트레이닝 10코어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성공으로 가는데 좀 더 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ST 일주 과정을 진행할 건데요. 일주 과정에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초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첫 번째로요, 스피치 요령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테미는 킨레알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킨레알 그룹에 스피치 요령이 있어요. 킨레알 그룹은 황금률의 철학을 바탕으로 킨레알 그룹에서 활동하는 서지민 다이아몬드입니다라고 처음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 우리가 항상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황금률의 철학을 바탕으로. 황금률의 철학은 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서 따온 골든률이에요. 그래서 그 골든률은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라면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라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이런 골든률의 사상을 실천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문화를 가지고 가는 스테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황금률의 철학을 바탕으로 킨류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피치를 할 때 요령이 있어요. 자기 각오라든가 목표를 거기에다 좀 붙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활동하고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저의 목표는 5년 안에 저는 최고의 직급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3년 안에는 어디까지 또는 네, 올해 6개월 안에 또 올해 2024년도 1월 달에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까지 또는 1년까지 저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럼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령이 있어요. 내가 무대 앞에 서거나 누군가 앞에 서서 무언가를 발표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간다라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스피치를 할 때 아까 그 문구를 붙이고 나서 스피치는 본인에게 스스로 하는 다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치 하실 때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나오시면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다짐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 스스로 하는 다짐을 우리가 마이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이스토리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고 과연미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어떤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은, 저분은 어떤 일을 했을까?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에 섰을 때, 과거에 저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사업적인 동기를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이아몬드 직급에 와 있고, 또는 에메랄드 직급에 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제 꿈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 이렇게 과연미의 기준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기승전결을 해나가시면 스피치가 아주 절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스피치를 하기 위한 요령 중에서 첫 번째가 마이스토리였는데, 그럼 마이스토리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럼 마이스토리 목적이 있어요. 마이스토리 목적은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스테미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스테미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초대하기 위한 내가, 당신을 내가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을 3분 이내 길지 않게 나의 마이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과거에, 자, 그럼 과거 계기, 확신 계기, 진심 초대로부터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스텝을 하기 전에 과거의 직업, 내가 생각했던 고민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내 미래가 나아질 수 있을까? 내 과거의 직업은 나는 보험업을 했었는데, 보험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불안하지만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 내가 생각했던 고민들, 풀 수 없었던 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늘 불안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계기에 스테미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나는 내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평상시에 그를 굉장히 좋게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스테미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유통의 흐름을 얘기하거나 또는 제품을 얘기하거나 또는 그가 변화된 삶을 나에게 보여줬거나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스테미를 궁금해하게 되고 또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스테미의 제품을 써보고 스테미의 마케팅을 들어보고 또 스테미에 와서 대표님을 만나보고 또 리더를 만나보고 이러면서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또 꿈을 터치하게 되고 또 내 꿈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꿈들이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한 번도 살아가면서 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희미했던 것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나는 너가 생각이 났어. 내가 왜 너가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이거에 대한 정말 기회를 잡았듯이, 너도 이것이 너의 인생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너에게 진심이야. 그리고 너가 우리 줌 미팅에 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본사에 한번 와서 세미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진심으로 너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이 스토리를 짤막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렇게 과거 계기, 확신 계기, 진심 초래로부터 이어지면 된다. 다시 한번 하면 나는 인식이 안 좋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는 인식이 안 좋았어. 하지만, 음,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어, 뭐라고 할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고, 막연히 그냥 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내용을 듣게 되었고, 스테미 강의를 듣게 되었어.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전달한 그 사람을 나는 쭉 지켜보게 되었어. 근데 그를 지켜보던 과정에, 별로 생각이 없었고, 귀찮기도 했었고, 내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너무나 변화하는 거야. 그 사람이 돈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굳이 안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게 돼야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 그러던 중에 너가 생각이 났고 내가 알아보는 것처럼 너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를 소개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줌으로 한번 초대해 볼게. 또는 이번 주 수요일 어때? 이번 주 화요일 어때? 또 우리 이런 줌 온라인 강의가 있어. 이런 며칠 며칠 이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초대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마이스토리 내용이다.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객을 어떻게 내가 초대하기까지, 내가 진행하면서 초대하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팀의 행동 철학이 있어요. 자, 스팀의 행동 철학은 뭐냐면, 우리 스팀이인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카톡에,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하게 돼요. 우리 단체 톡방에 초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카톡과 밴드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또, 옛날과 같지 않아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있다면 온라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스테미인이 된다라면 강의권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파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통해서 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라는 거. 네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내가 이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나의 이미지가 스테미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내가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갖춰나가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SNS 활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스테미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토 이토리의 1%의 부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풍족한 사람이야, 참 고마운 세상이야, 해서는 안 될 것이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암시하듯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듯이 사이트 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그 내용을 말하면서 이거를 우리 단체 톡방에다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미인이 되시면 이 두 가지는 꼭 실천하는 행동, 철학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카톡밴드 참여, 시스템 참여, 강의권 갖추는 것, 이 세 가지는 필수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 외적 자세, 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SNS,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활동하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일러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꼭 고객이 아니라 내 하이 파트너, 음, 그리고 또 고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A는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 이미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스폰서들, 어드바이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A라고 칭하고요. B는 나를 가리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 A와 C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A라고 칭할 수 있는 거는, 어, 회사, 제품, 스폰서, 뭐 연구소, 글로벌, 다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A에 속하는 거예요. 또 A에 속하는 건 스폰서가 A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B는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된 B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C를 소개할 때는 C에게 A의 자랑을 먼저 해놔야 되고요. 또 A에게는 C의 자랑을 A에게 또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초대자가 누구예요? 클라이언트, C, 초대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고객에게 A의 자랑을, 프로모션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A가 미팅을 할 건데, 3자의 입을 빌어서 미팅을 할 건데, A의 프로모션 해놓지 않으면 들을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B가 C에게 뭐라고 하냐면 A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고객에게 A를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들 또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B가 C에게 항상 A를 험담하거나 A를 프로모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우산을 씌우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게 하고 나만 따르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B는 굉장히 유용한 B죠. 사업을 오래 할 수 없고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B가 C에게 프로모션을 하고 이제 A가 또 B가 C에게 A를 프로모션 했다라면 또 A에게는 C를 프로모션 해야 되겠죠. 어떤 고객이 오는지, 그 고객의 영향력은 어떤지, 그 고객의 장점은 어떤 건지. 근데 또 A에게 B가 클라이언트를, 고객을요, 막 험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돈도 없어요. 저 사람 별로예요. 근데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A에게 C를 아주 정중하게 프로모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가 C에게 잘 설명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B는 C에게 B와 C가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좀 양해의 말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B는 A가 설명할 때 자기가 막 끼어들어서 볼펜 빼쓰면서 자기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B는 정중하게 들으는 자세를 본인이 보여주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메모를 하면서 B가 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이 클라이언트는 더 저럴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클로징은요, 반드시 B가 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B가 하시는 거지 A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B가 해야 될 게 있어요. C에게 미팅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초대하는 거는 B가 이것이 클로징이에요. 반드시 그 다음을 연결해라. 연결이 목적입니다. 한 번 초대해서 한 번 초대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 2일차를 연결하는 거, 3일차 연결하는 거, 그것이 연결의 목적을 두는 것이 B의 역할이다. 그리고 C가 클라이언트는 긍정적인 고객이라면 훨씬 좋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일러의 법칙은 이렇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미팅 시 자리 배치의 요령이에요. 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렇다면 출입구에 등을 쥐고 고객을 앉혀야 돼요. B와 C가 등을 쥐고 앉아야 되고요. A가 마주보고 앉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끄러운 자리를 좀 피하고 구석이 좀 조용한 자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고객이 출입구 쪽을 마주보고 앉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자꾸 산만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등을 주고 앉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객 유형별 코칭이에요. 첫 번째가 인맥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맥이 없어요. 나는 인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맥이 많으면 방문 판매하시면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깊이를 파고 내려가면서 좋은 사람들 계속해서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후원이 중요한 거지. 새로운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을 100번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100명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험이 없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많으면 어, 경험이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청하신 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이 성공 시스템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나는 네트워크 했는데,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이러시면 정말 많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상처받으신 분들은 그 상처받았던 내용을 긴 시간 동안이어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상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결국은 70대 30의 과정입니다. 70%는 들어주시고 30%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거절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거절받기 싫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요 판매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판매만 했기 때문에 계속 거절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 믿으세요. 소비자 믿으세요. 스폰서 믿으세요. 이거는 협업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고요. 다단계니까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요, 정말로 사회적인 트렌드, 흐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회이고, 이제는 공유 플랫폼의 가정의 시대입니다. 이제 모두가 공유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A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공유 플랫폼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인컴이 발생돼서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과 같은 비교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 회사라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서버고요. 원투리 시스템이고요.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리 스테미는 지금 6개국, 7개국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일본과 미국, 그리고 몽골,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폴, 타이완,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 회사야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남자 사업가들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이뻐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자가 화장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남자 화장품도 나오고 있는 시대고 남자가 화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뷰티 산업은 8천조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 싫다? 이제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변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늦었다. 어떤 타이밍이 늦었을까요? 이제 우리 스테미 기업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는 위험하죠, 사실. 검증이 끝났어요. 2년 동안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첫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지금 2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3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끝났다.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장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왜 당장 돈이 안 된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직장을 가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일해서 그 다음 달에 돈을 받아요? 근데 한 달 내내 내가 그만큼만 열심히 한다라면 저희는 일주일마다 소득이 들어오거든요. 주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소득에 대한 것과 노후에 대한 연금성 소득에 대한 로얄티성 소득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한다라면 너무나 괜찮죠. 당장 돈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주수당을 공략하세요. 그리고 비싸다. 화장품이 비싸다? 굉장히 쌉니다. 저희.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고기능성 성능이고요. 줄기세포 분야에 아주 정말 놀라운 제품의 성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장점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가 심하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가 심하다라는 건 상황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반대가 심한지. 어떤 분들은 다단계라는 내용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는 과거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거나 또는 고정관념,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돈 부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어차피 쓴 화장품이잖아요. 어차피 안 쓸 수 없잖아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그 고정관념을 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을 만나면 저는 정말 18번이죠. 고객을 만나면 정말 너무나 뻔하게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가 시간이 있을까요? 내년에 시간이 있을까요? 후년에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우린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요. 노동소득을 하는 프레카리아트라는 노동자 계급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소개를 했을 때 첫 마디가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된다.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라면 나의 노후는 편안할 것이고 나의 집중적인 3년을 통해서 나의 집중적인 5년을 통해서 우리 노후는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요. 내가 정보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폰서에 믿는 거, 시스템을 믿는 거, 회사를 믿는 거, 제품을 믿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라면 굳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요. 판매하지 않아도 돼요. 제품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반드시 바꿔서 씁니다. 어차피 아무리 쓰고 있거든요. 살아서 쓰고 있잖아요.
제품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그룹 키우기. 스폰서십이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처음 진행을 하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스폰서십이 뭐지? 스폰서십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후원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나의 파트너로 들어오시면 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도와드리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원이라 그래요. 후원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을 스폰서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십보다 더 큰 범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스폰서십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리더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나간다. 이것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리더십이란 건 무엇일까? 내가 EQ죠. EQ. IQ가 아닌 EQ죠. 감성지수죠. 내가 대화하고 인간관계,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의 결과로 끝나는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대화하고 배려하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을 이 리더십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폰서십을 품어 안은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십이 있어요. 팔로우십. 우리 팔로우 하잖아요. 인스타에도 우리 팔로우 하는 거, 따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십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따르지 않으면서 스폰서십을 발휘할 수 없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끄는 사람이 되겠어요. 팔로우십이 돼야지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더의 팔로우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B입니다. B 역할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성공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B라는 거예요. B 역할. 우리 모두는 B입니다. 이제 오늘 이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오신, 교육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B예요. B의 역할을 잘 하신다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B의 역할은 A를 자랑하고 C를 자랑해서 A와 C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B의 역할이에요. B가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C에게 A를 험담하고 A를 이간질하고 또 A에게 C를 또 이간질하고 또 C를 험담하고 이러한 B의 자질은 결국 오래갈 수가 없다. 이런 팀으로 이런 관계 리더십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B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연결이 되고 또 좋은 스폰서와 함께 환상적인 ABC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BST 첫째 주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BST 1주차 첫째 주 과정을 통해서 모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